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연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 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이란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서울대학교 2025학년도 후기, 보통 이제 9월 입학하는 전형이 되겠죠. 요 입시 요강이 바로 지난달 말에 1월 31일 금요일 네,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아마 이제 뭐 그 10년 특례 학생들, 특히 상위권 학생들, 그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아마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학교가 단연코 서울대학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이게 전형 방식에 포함되는 부분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의 부활 이걸 어떻게 허용했기 때문에 특히 연세대학교가 자기소개서를 재도입하는 걸로, 부과하는 걸로 확정을 했고, 그런 다음에 지금 서울대학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1월 31일 날 발표된 입시광을 통해서 서울대학교도 자기소개서를 재도입하는 것으로 확정해서 바로 이번 3월 초에 이제 원서 접수가 들어가거든요. 이 3월에 실시하는 9월 신입학 후기 전형에도 어, 그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저희가 그 대학별 입시 호강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자주 촬영하지 않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학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초상위권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주로 관심 갖고 있는 대학들이 많지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몇 개 대학만 딱 찍어서 영상을 촬영하기도 조금 이제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이제 또 모든 대학을 대한 입시공학을 소개하는 영상을 그 준비하기도 사실 어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개별 입시공학에 대한 설명을 드린 영상을 많이 어, 제작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입시만큼은 특히 무엇보다도 자기소개서가 재도입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특히 이따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소개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문항이죠. 작성하는 문항도 과거에 자기소개서가 계속 그 전형 요소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던 당시하고는 좀 다른 형태를 띠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또 이렇게 오늘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다른 무엇보다도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2025학년도 후기 전형.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그 인재 특별 전형이라고 이해하죠.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이 1이 있고 2가 있는데요. 1은 순수 외국인, 그러니까 부모님 모두 그리고 학생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 흔히 말해서 다른 학교에 보면 이게 외국인 전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외국인 전형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10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내용을 입시 강의 내용을 살펴보고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 제가 어떻게 경험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까지 덧붙여서 입시 강의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순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서울대학교 2025학년도 후기 9월 신입학입니다.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예, 입시 호강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지 내용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에서 발표한 바로 직전 며칠 전 1월 31일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예, 앞에 목차 부분 넘어가서 전형 일정을 먼저 볼까요? 네. 전형 일정을 보시면 일단 지금 일단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한국 대학의 그 대학 입시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재외국민 특별 전형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 참고로 그 9월에 실시하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거든요. 그때는 실물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 때문에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서는 우리 10연 특례에서는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일정은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가 또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추천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서가 일단 원래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둘 다 원래 그 대입 고능성 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둘 다 이제 저학년에서 빠졌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서울대학교는 이게 글로벌 특별 전형이라는 부분이 약간 외국인 전형, 우리 보통 쉽게 얘기하면 유학생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폭넓게 해석했다 할까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추천서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추천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 두 번째 주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온라인 추천서 작성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한 추천서만 인정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써 있죠.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를 통한 추천서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뒤에도 아마 안내가 나오겠지만 보통 원서 접수할 때 그 온라인 추천서를 작성해 준 선생님의 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요. 그러면 그 서울대학교에서 요 그 원서 사이트에서 그 추천서 작성한 선생님에게 추천서 작성할 링크를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드리고요. 그러면 추천서 작성한 선생님께서 그 이메일을 수정한 다음에 그 이메일 중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를 그 활용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학생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되는, 제출하시면 되는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부분이 좀 나와 있죠. 이 성과물 포트폴리오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면 미대하고 음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실기고사가 있는데 실기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제 보면 모든 학생들이 미대를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실기고사 실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 실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학에서 판단이 되는 학생들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공지하면 그 이메일을 수령한 다음에 그 해당자에게 이제 이메일이 오겠죠. 이제 그 학생들이 미대 입시를 위해서 실기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보면 그 체육교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방식이고 대신 임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참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 네 번째가 이제 보면 우리 화상 면접이란 부분인데요. 일단 12년등 같은 경우는요 오프라인 현장 면접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후기 같은 경우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12년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 교육과정을 해학교에서 재학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원서 접수 시점 그리고 이 전형이 진행되는 면접을 시작하는 시점이 국내에 있는 게 아니겠죠. 해외에 있겠죠. 당연히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당연히 면접을 참가하기 위해서는 화상 면접을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면접 대상자 발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이 화상 면접이 시작한다고 해서 특히 보면 면접을 시행하는 대학들 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쭉 나열돼 있잖아요. 이 모든 대학들 지원 학생들 지원자 모두가 면접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대학에서 그 단과대학 그 범위 안에 그 단과대학을 지원 학생들 중에서 대학에서 보고 면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 등을 통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화상 면접을 요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좀 유의할 점은 면접 대상자에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마디로 면접 평가를 실시했느냐 실시하지 않느냐가 어떤 합격의 당락에 영향을 당연히 뭐 평가가 한다는 거는 당락이 평가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접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뭐 불합격이 확정이라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접 대상자의 면접 대상자의 그 선정 여부는 합격과 불합격에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보면 자, 다음에 지금 보니까 그 예비 합격자 원본 서류 제출한 게 있죠. 자, 예비 합격자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예비 합격자라는 명칭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서울대학교는 원본 서류를 예비 합격자 발표되고 나면 거기 보면 원본 서류 제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2025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렇게 지금 일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 중에
음, 흔히 원본이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원본 서류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영사 확인을 획득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는 공인된, 공증을 받은 어떤 그런 서류를 제출해서 이 서류 가지고서 이제 자격조건 심사를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되겠죠. 만약에 그 경우에 원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한마디로 학생의 학적 관련된 서류가 그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적 서류에 영사 확인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학생의 자격조건 심사하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격조건 심사까지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최종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비 합격자라는 그 명칭을 이게 지금 카테고리에 보면 거기 타이틀을 잡아놓은 거나 보시면 되고요. 특히 IB 같은 경우는 IB는 우리 IB는 파이널 시험이 7월, 5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 서울대학교 후기 전형, 이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이긴 한데 아무튼 IB 같은 경우에 어, 프리 성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AB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IB 성적을 갖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합격이라고 이렇게 아, 안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IB 파일 함수가 나온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조건부 점수,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조건부 점수 이상의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그럼 불합격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어쨌거나 서울대학교 재국민 특별전형 후기 전형에서는 IB 과정학교에서 공부해서 IB 성적을 제출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건부 합격이라는 이런 그 중간 단기라 합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부분 음, 내용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보면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뭐 한국어 능력평가 시험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자, 지원 자격인데 지원 자격은 9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9페이지 가시면 이게 지금 아마 9페이지로 가시면 이게 이제 글로벌 인재자격 그렇죠? 자,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가 전교육과정 해외 입수자 우리 12연등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내용 보시면요. 이게 뭐 재국민이나 외국인이나 되어 있죠. 그런데 보면 우리 학생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 해서 이 12년 등의 전교육과정 해외 입수자 글로벌 이제 특별전형 2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외국인도 학생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할지라도 요 심의원등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건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모님까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수수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기도 그 지원 자격 내용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능하면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원으로 지원할 것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고요. 자, 다른 내용들은 특별하게 없고 아래쪽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가끔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여기 보면 학력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대한민국 소재 국제학교, 우리 국내에 있는 그 인가받은 국제학교들 있죠.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학교 혹은 외국인 학교 또는 그 해외에 있는 학교라 할지라도 그 해외에 있는 해당 국가의 그 정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은 우리 심야 등의 자격 조건을 취득하기 위한 해외 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에 공부한 그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학교에서 해외에 있는 해외 수련 학교 할지라도 그 학교가 정식 인가받지 못한 학교일 경우에는 이런 데서 공부한 기간은 우리 보면 그 12년 등의 자격 조건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해외학교 재학 기간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그 다음은요. 자, 이제 제출 서류 이 부분이 사실 보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일반 입학 지원서 같은 경우는 말씀했던 것처럼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 직접 입력해서 그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자기소개서 및 수학 계획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자기소개서의 분량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항목별 띄어쓰기 포함해서 4,000바이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 4,000바이트가 뭐냐라고 할 때 이분이 좀 막연할 수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이것도 자기소개서도 여러분들 보면 어떤 우리가 미리 작성되었던 글을 써서 이걸 PDF 파일로 바꾸어서 이걸 업로드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원서 접수할 때 그 사이트에 보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타이핑해서 내용을 적게 돼 있는데 설마 자기소개서를 전혀 쓰고 있지 않다가 원서 접수하는 그 순간에 거기서 원서 사이트에서 거기 딱 그 화면을 띄워놓고 거기서 그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케이스는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내용을 준비하게 될 텐데 그 내용을 준비할 때 4,000바이트가 뭐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참고해놨죠. 한국어로 약 2,000자 분량이다. 그 영어로 우리 자기소개서는 영어, 한국어 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사용할 경우에는 단어 800개 정도, 이 정도 분량이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신 학교 교사 추천서 아까 앞에 전형 일정 부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온라인 추천 접 사이트를 통해서만 제출 가능하다 있는데 이 사이트가 어디냐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원서 접수할 때 그 학생의 추천서를 작성해 줄 선생님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면요. 그러면 그 이메일로 어, 그러니까 선생님께 전달드린 추천서를 작성해 주실 선생님께 전달드린 이메일 중에 이메일을 통해서 그 추천서를 작성하게 될 링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메일을 열어서 그 이메일 내용 중에 있는 추천서 작성 관련 링크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양식이 나오겠죠. 거기에 내용에다가 선생님께서 학생에 대한 추천서 작성해서 요거를 제출하게 되는 거고요. 절대 우편이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그 팩스를 통해서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럼 4번 내용 가보시면요. 언어 능력 증명 서류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질문이 많이 나온 부분인데 언어 능력 증명 서류가 이게 보면 제출 서류 중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그 내용 중에 보면 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한 내용이 어, 잠깐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이 있어야지만 서울대학교의 후기 전형, 심의원 특기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일단 언어 능력은 증대하는데 그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학생의 한국어 또는 영어 사용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언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잖아요. 아니면 아카데믹한 대학에서는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한국어 아니면 영어로 대학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은 한국어 또는 영어는 사용할 수가 있어야겠죠. 한국어, 영어 둘 다 사용 못한다 그러면 대학에서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굉장히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에서 전환적으로 그 수업 과정과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증명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둘 다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용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서류라고 있는데 그 중에 나열된 겁니다. 아래 쪽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학생이 한국어 또는 영어 중에 이만큼 학생이 한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로 쭉 제시된 게 1번에 한국어 또는 영어 공인 성적, 2번에 한국어 또는 영어 성적이 표기된 표준학력 시험 결과, 우리 표준학력 시험이라 면 SAT나 IB 뭐 이런 것들 말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뭐 모든 수업이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되었음을,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했던 학교의 모든 수업이 예를 들어서 제외한국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이 될 거고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학생이라 그러면 모든 교육 과정이 영어로 진행이 됐겠죠. 자,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 이런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 이미 그 한마디로 학생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제외한국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서류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 4번 언어능력 증명 서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생이 제외한국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에서 발행하는 모든 서류가 한국어로 작성이 되고 학교 성형 기록부가 작성이 되고 준비가 되겠죠. 뭐 그러면 당연히 음, 이미 충족이 된 거죠. 4번에 대해서. 그럼 다른 별도의 토픽 성적을 준비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점수가 3급 이상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이걸로도 맞지 이걸로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4번을 충족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IELTS 성적이 음, 아카데미고로 해서 6.0 이상이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또 이거 하나만 가지고 4번에 있는 언어 능력 증minh 서류 제출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조건 이 나열돼 있다 해가지고 혹에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도 있어야 되고 토플 IBT 성적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 모두를 필수적으로 제출한다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4번 항목의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어떤 음,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학교 생활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다섯 번째 서류는 다섯 번째 보면 초중고 재학사실 증명서하고 여섯 번째 초중고 저학력 성적 증명서가 있죠. 자, 이제 5번과 6번에 해당하는 이 항목은요. 10회 등의 자격 조건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모든 대학도 마찬가지고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초중고 재학사실 증명서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보통 이제 스쿨 캘린더라는 부분이 있죠. 스쿨 캘린더라는 게 기본 우리말로 하면 학사 일정을 그 매 해마다 학교들은 그 해당 학년도에 학사 일정을 캘린더 형태로 발행을 하죠. 자, 이제 그걸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년에 대한 그러니까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했던 모든 학년에 대한 스쿨 캘린더를 반드시 모두에 취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그 재학사실 증명서상에 학기의 개시일이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제 그럴 경우에 스쿨 캘린더 제출하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그 내용이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방학 기간 한국 체류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끔 보면 학사 일정상 방학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학기 중에 그렇죠 맞죠? 학사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국내에 체류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그 분량이 그 길이가 길 경우에 뒤에 나오겠지만 길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거나 그에 따른 증빙서를 제출해야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보면 해외에는 굉장히 다양한 학교들이 있고 국가에 따라서 학사 일정의 어떤 학기 시작일이나 종료일이 굉장히 좀 다른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보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월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학기 중이죠. 근데 국가라든지 지역에 따라서는 4월에 학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3월 중에 국내 체류했다 하더라도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방학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스쿨 캘린더라든지 아니면 그 재학 증명서상에 학기 시작일이나 종료일이 한마디로 학기가 언제부터 언제였다. 학사 일정상 학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언제부터 언제였고 3월은 방학 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에서 봤을 때 3월? 3월이면 방학 중 아니었을까? 아니 학기 중 아니었을까라고 그럼 학생이 학기 중에 국내에 출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에 대하면 그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쿨 캐릭터를 제출할 것을 스쿨 캘린더라고 하죠. 캘린더에 제출할 것을 이렇게 이제 권장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 꼭 우리 보면 재학증명서하고 선학증명서가 별도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학증명서상에 그 재학 기간이 그 포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학생의 재학 기간이 표기되어 있는 선업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선업증명서 상에 학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학생 일정상 학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표기되어 있는 케이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스쿨 캘린더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졸업 우리 보통 10연 등의 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바로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랑과 제출하게 되는데 그때 졸업 예정 증명서상에 졸업 예정의 일연제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 월, 일까지
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에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한 졸업 예정일이 언제인지를 그 부분을 대학 측에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증명서상에 그 해당하는 내용의 형광펜으로 표기해서 제출하고 되어 있죠. 그만큼 이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여덟 번째 지원 자격증 증명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홉 번째 보면 예, 대한민국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학사 일정상 방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초중고교 기간 학기 중에 학사 일정상 학기 중에 연속하여 30일 이상을 주말 포함해서 한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서 및 증명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학생이 어떻게 보면 그 학사 일정을 학생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자격조건 심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이익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여기는 서울대학교 30일 이상입니다. 30일 이상 학기 중에 국내에서 체류했을 경우에 왜 국내에 체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사유 작성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2년 특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복수국적 가진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이 원서 접수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과 관련된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면 복수국적자의 경우 각 국적별로 조회한 대한민국 출입국에 관한 모든 사실 이 내용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넘기고요. 11번 보면 11번은 이제 평가에 직접적 연관을 주는 자료들이겠죠. 우리 보통 SAT, AP, 우리 IB, A레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이거를 표준학력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표준학력 시험이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처럼 어, 그 고등학교 성적을 표준하는 거죠. 학교 자체의 그 평가만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성적을 부여하는 것이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치면 우리 국내 학생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 평가 기관,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뭐 교육부가 될 수도 있고 우리로 치면 뭐 대학교육평가원 뭐 이런 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뭐 IB 같으면 IBO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SAT면 칼리지 보드가 되겠죠. 어쨌건 그 외부 기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 학생들의 성적을 학력을 표준적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통된 시험을 하잖아요. 보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표준학력 시험이라고 하고요. 거기엔 당연히 첫 번째 말한 것처럼 해당 국가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고사 뭐 중국 같으면 이게 뭐 가오카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다음 도희 같은 경우는 뭐 아비투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시험도 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치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해당할 거고요. 물론 이제 대학 수학 시험을 보는 경우도 물론 좀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기겠지만 이것도 표준학력 평가 시험에 해당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SAT, ACT, 뭐 AP, IB, A레벨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밑에 보면 언어 능력 증명 서류 영어 같은 경우는 토플, 토익, 탭스, 뭐 IELTS, 그다음에 이제 중국어 HSK, 일본어의 JLPT, JPT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시험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제출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이제 대부분 아이들 학생들은 보면 고등학교 재학 중에 서울대학교에 응시하겠지만 아무래도 서울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학부인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재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참고로 12년 등의 경우에는 재수삼수 무제한 허용입니다. 어떠한 그 지원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2년 등에는 그러면 졸업한 이후에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재수 함수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표준학력 시험 결과 해당하는 부분과 12번의 기타 언어 능력 증서류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 항목도 인정이 됩니다.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재수할 때 이런 SAT나 IP, 토플이나 HSK 시험 성적을 업데이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14번째 있는 출신 고등학교 소개 자료, 또 이게 우리가 스쿨 프로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엇보다도 이 출신 학교 프로필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학생이 어떤 학교의 자체에서 받은 내신 성적이 어떤 공신력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교내 활동, 교내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어떤 그런 활동이 어떤 뭐랄까 마찬가지 변별력을 더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스쿨 프로필은 준비해 제출할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 스쿨 프로필에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또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끔 어떤 분들은 스쿨 프로필도 뭐 영상 인증이나 이런 걸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이 스쿨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영상 확인, 영상 인증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스쿨 프로필에 어떤 자료가 내용이 잠겨 있으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이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그 학교의 규모, 재학생 수가 보통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심화과정 제공 현황, 그리고 또 AP, IB 이런 것들 우리 심화과정이나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시험에서 재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적을 받고 있느냐. 한번 재학생들이 어떤 이런 표준학력 시험에 어, 예를 들어 IB라고 한다면 그 학교의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몇 점 정도의 IB 성적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AP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의 AP 과목 성적을 이수하고 있는 과목의 그 성적을 이수한 과목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흔히 우리 입제라고 하는 거죠. 이 학생들이 몇 퍼센트가 재학생이 몇 퍼센트가 대학에 어, 그 진학하게 되고 그 주로 이 학생이 주로 어떤 대학들에 입학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준 자료가 이런 자료가 풍부할수록 스코어 프로필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고 스쿨 프로필이 우수한 경우에 학생이 제출한 학교 내인 성적 자료라든가 교내 활동 내용들의 어떤 그런 공신력 변별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전형 참고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비교과 활동 목록표, 뭐 활동 학교생활 보충 자료, 뭐 기타 활동, 뭐 목록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다른 대학들은 여러분들 보면 이게 또 양식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그 양식을 또 한 가지 좀 더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연세대학교만 비교과 활동 확인서라고 해서 양식이 있고 그 양식은 그 출신 학교에서 그 양식의 내용을 입력해서 작성해서 그 양식을 비교과 활동 확인서를 출신 학교로부터 발행받은 다음에 그 발행받은 서류를 PDF로 바꾼 다음에 서류 업로드하는 거는 연세대학교가 유일합니다. 뭐 주요 대학 중에서 그렇고요.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뭐냐면 원서업소 온라인 원서업소 할 때 비효과 활동 그 내용들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샘플을 보통 대학의 입시 공강 중에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특이한 점이 이 전형 참고 자료가 하는 부분 비효과 활동 확인서 단학교에 치면 뭐 비효과 활동 목록표 뭐 이런 기타 활동 목록표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양식을 샘플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그건 이건 온라인 원서업소 할 때 바로 이제 이 해당 내용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있겠죠. 그 페이지의 섹션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활동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증명서를 PDF화 시킨 증명서를 업로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형 평가 시험이나 그 언어 인증 시험 성적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출가 성적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와 있는 그 전형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수강실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취득한 내용들만 입력하는 겁니다. 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활동한 내용만 입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내와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교내 활동만 인정하잖아요. 근데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이 교회에서 활동한 내용 또한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은 수강시설 또한 제출할 수 있다는 부분 내용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보면 제출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면 모집 인원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첫 줄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정원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별도의 충원 인원. 무슨 말이냐면 우리 3년 특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원이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면 최종 등록할 때 등록하지 않은 인원들이 발생하면 빈자리가 생기겠죠. 공석을 메우기 위해서 예비 합격자들의 순서대로 충원 합격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요.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이 12월 등에서는 충원 합격이라는 거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매주 가끔 이 충원 합격을 별도로 실시한 어떤 공식으로 실시한다기보다는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아주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시민형 특례에서는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흔히 말했을 때 추가 합격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별도 합격생을 충원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정원이 있냐 없냐 할 때 정원이 숫자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원이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원이라서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해서 무한정 무제한을 뽑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전형 요소는 이게 서류 평가입니다. 여기 첫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해서 학업 능력, 모집 단위 관련 적성, 언어 능력, 학업 및 학업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아마 직전 영상인가요? 거기에서 어떤 우리 정성평가에 대한 이해라고 정성평가에 따른 뭐 최상위권 성적에 대한 뭐 이해라고 할까요? 그런 영상을 아마 보였을 텐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학생이 그 학생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학생의 성적이나 학생의 어떤 그런 활동 내역이나 어떤 학생의 어떤 학업 태도, 학업 능력 이런 뭐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있죠. 이 내용들을 모두 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정성평가 활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아까 잠깐 말씀했던 내용 중에서도 보면 앞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자, 예술 체육계 같은 경우 사원의 체육교육과나 우리 미대, 음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보면 미대라든지 여기 보면 그 체육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지원자라고 해서 모두가 실기고사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 개별 통과한다 되어 있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사회이슈 관련 내용들은 이제 뭐 일일이 설명드리긴 그런데 이 중간쯤에 보면요. 우리 초중 고교 학적 서류 되어 있죠.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이거를 학교 급별로 하나에 묶어서 제출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면 초등학교 건 초등학교 걸로 초등학교 전체, 중등에 해당하는 것은 중등학교 전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은 고등학교 전체 이렇게 이제 학교 급별로 나눠서 묶어서 제출하면 된다 되어 있는데 가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이렇게 안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내용대로 안 돼 있다 해서 무조건 서류 제출이 반려한다거나 어 이런 그 불합격 수리해버린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밑에 보면 그 대학에서 연락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된 서류에 좀 미비하다. 제출된 서류 양식이나 부분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좀 맞지 않는다. 아니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을 주니까 무조건 제출한 서류가 규칙대로 100%안 돼 있다 해서 야,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보면 여러분들 재학증명서, 산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되어 있는데 가끔 여러분 물어보시는 분 중에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중학교 졸업증명서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졸업증명서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증명서, 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이거만 요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는 졸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만 있으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넘어갔어요. 온라인 접수가는 됐고 그리고 요 페이지의 맨 하단에 있는 하단에 있는 그 앞 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 하단에 있는 예 여기 보시면 그 마지막에 보면 예비 합격 자격 및 입학은 해당 학기 모집에 하나 학교 한 번씩 보면 후기로 합격했는데 후기는 9월부터 그 9월에 이제 입학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 대학들이 전부 다 3월에 시학년이 시작이 되죠. 그다음 그 처음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왕이면 3월에 정말 프레시맨으로 동기들과 함께 학교 다니고 싶은 마음 때문에 혹시 그 3월에 입학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문의 주신 분도 있는데 절대 요 후기 같은 경우는 9월에 신입학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들은요 정원이 모든 대학은 그 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부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원을 함부로 늘릴 수가 없고요. 대학에서 재학할 수 있는 그 학교에서 신입생으로 받아서 재학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개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신입학 이번 후기 전형을 통해서 합격했는데 3월부터 올해 9월에 입학하는 건데 3월부터 합격을 다니고 싶다고 해서 요거를 다음 학기로 연기하는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9월 신입학으로 후기 전형으로 지원했다 그러면 반드시 9월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꼭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 보면 여기 보면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 대상자 이 경우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에서 보고 이 친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어 능력이 전혀 안 돼 있다, 너무 안 돼 있다라 그러면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합격한 이후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을 응시해야 된다 되어 있죠. 이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뭐 토픽 같은 성적을 제출하면 깔끔하게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토픽 성적은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성적 같은 경우에 이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무조건 있어야지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 거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이왕이면 이 성적을 만들어 두면 그러면 여기처럼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 대상자로 선정될 일이 없겠죠.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시험에 응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토픽 점수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런 한국어 능력 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학과별로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런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동기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예, 그런 면대 보면 이미 다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다시 도전해서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때 보면 일단 이중학적만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돼요. 그 중간 내용 중 보면 본교 입학일 이전에 국내외에 있는 타 대학의 학적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학 중에도 이미 내가 연세대학교 합격해서 연세대학교 1학기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3월 원서접수 시점이면 연세대학교에 전기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으로 이제 1학년을 다니고 있는 중이겠죠. 그 기간 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할 수 있고요. 대신에 중요한 건 뭐라고? 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도전 제도내에서 합격했어요. 그럼 서울대학교에 최종 등록하기 전까지 기존에 다녔던 대학의 학적을 정리하면 된다. 한마디로 좌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예, 참고 1에 보면 원본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기타 언어 학생인 경우에는 원본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에는 번역을 받아서 번역 공증을 받은 후에 원본과 함께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뒤에 내용들은 쭉 보시다 보면 이제 모집학과에 대한 얘기가 쭉 넘어가시면요. 19페이지, 18, 19페이지 보면 모집 단위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모집 단위는 학과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인문대의 경우에만 모집 단위가 좀 크죠. 인문계열로 지원해서 지원은 인문계열로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속해 있는 과들이 꽤 다양하게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것 중에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원래 의학학 계열은 후기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데 서울대학교만 특하게 지금 그 모집 단위 학과 소개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간호학과가 잠깐 나와 있죠. 예, 간호학과가 나와 있고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거기 보면 또 의과가 나와 있죠. 수의과 말고 또 보면 밑에 보면 거의 끝부분에 의예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근데 후기로 신입생 선발하는 학생 수는 되게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 서울대학교는 독특하게 9월 신입학 후기 전형을 통해서도 의예과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내용 보면 그 앞에 내용 중 27페이지 내용 중에 우리 보통 토플 예, 마이 베스트 스코어라는 게 뭔지 알죠? 영역별로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한 번 시험 봤을 때 그 한 번에 보면 시험 성적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보통 보면
그거를 우리가 보통 그 테스트 데이트 스코어라고 하거든요. 그 시험 날짜별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일반적인 성적표가 되겠죠. 사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런 테스트 데이트 스코어 성적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고점을 모아서 별도의 마이 베스트 스코어라는 성적표를 발행해 주거든요. 토플에서. 토플은 그 주관하는 회사에서 거기서 발급받은 마이 베스트 스코어 성적을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홈 에디션이라는 것도 요즘 시험을 보죠. 참고로 토플 홈 에디션을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취득한 성적 또한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부분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자기소개서 부분인데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해당되는 부분 여기 있죠.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보면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영어 다 읽으실 줄 알죠? 여러분들 보면 이게 지금 자기소개서가 지금 보면 와이팅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밑에 보면 disciplinary 그 히스토리라는 게 있죠, 맞죠? 요거 아래 부분이 없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거 부분은요. 요거는 이 보면 이게 뭐냐면 지금 해석을 지금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이제 한글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래 있는 disciplinary 그 히스토리한 부분은 뭐 10학년 이후에 재학한 교육기관에서 학업 부정행위 또는 행동 부정행위 관련해서 뭐 근신 정학 퇴학 같은 조치를 받은 적 있느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2번 돼 있는 거에는 뭐 경범죄 중범죄 이런 걸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형사 판결 관련해서 뭐 사면 파기 삭제 이런 게 있느냐 한마디로 학교 생활 관련해서 이런 같은 범법 사실이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해서 징계받은 사실이 있냐 없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디스플레너리 히스토리는 작성할 일이 없겠죠. 그럼 첫 번째 위에 있는 게 그 위의 내용 보여주세요. 위의 내용을. 예.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요. 지금 이게 한글로 번역되는 거거든요. 저 내용 보시면요. 희망하는 과정에 대한 동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왜 이 전공에 지원하고자 하는가 동기. 첫 번째가 되어 있고, 그다음 이 학과에 가기, 내가 이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 나가기 두 번째가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대학교 재학 기간 중에 학습 계획을 제시하는 게 세 번째가 되겠고, 네 번째로 본인이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 뭐 간략히 기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기존에 어떻게 나와 있는 그 과거에 있었던 자기소개서 양식의 1, 2, 3, 4번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2천자, 영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800개의 단어 이하로, 그러니까 한글로 쓸 경우에는 띄어쓰기 포함 2천자 이내, 그리고 영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800개 단어 이내 정도로 이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쭉 읽어드리면 한글로 번역된 부분을 희망하는 과정에 대한 동기를 설명해 주시고 해당 학과를 준비하는 과정 및 관련 학업 성과와 관련된 정보를 어, 이 내용이 담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목표와 학습 계획과 학습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달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외에 학생의 어떤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추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이 부분의 핵심이 되는 메인이 되는 서울대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작성해야 되는 고 라이팅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 작성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세대학교 입시관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는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연세대학교 역시 연세대학교는 무시하고 아닙니다. 어, 이왕에 한번 꼭 서울대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또 서울대학교를 지원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울대학교만 지원하는 거 아니죠. 다른 대학도 지원해야 될 텐데 물론 이제 조금씩 디테일한 어떤 제출한 양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그런 제출 서류의 어떤 항목이나 목록이나 분류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인 틀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들 한번 이해하시라고 해서 제출 서류 관련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들을 담아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분량이 좀 길었다는 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가 1월 31일 날 발표한 2025학년도 글로벌 인재 특별전형 전교육과정 해외 유치자는 2라고 했죠. 그 2의 입시 용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어떤 그 영상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영상이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참 한 가지 덧붙이면 반드시 여러분들 항상 입시호강 원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글로벌이라고 하는 그 섹션에 요 입시호강이 담겨 있거든요. 반드시 가서 입시호강 다운받으시고 또 관련 서류들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꼭 내용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출사유 관련해서 굉장히 특정한 부분들은 사실 이거는 대학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독특하고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 입학처에 문의하는 과정 꼭 어, 거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잉글리시의 옹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